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오늘의 건강 닥터와 함께합니다. 내와 내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허리 통증 이제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요.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과 관련된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허리는 점점 안 아픈데 왜 엉덩이와 다리 저림은 더 심해지나요? 라는 질문 많이들 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허리 디스크 그리고 네. 협착증인데요. 네네. 특히 이제 급성으로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에 허리 통증이 먼저 옵니다. 디스크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학 물질이 나와서 허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되게 시간이 좀 지나면 며칠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염증 반응이 좀 가라앉으면서 네. 허리 통증은 줄어드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프기 시작해요. 또 오래되는 경우에는요, 통증은 좀 줄어들어 있는데 저림감이 심하다라든지 네. 좀 다리가 좀 시리다라든지 이런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와 허벅지는 괜찮은데 이제는 종아리나 발바닥이 아파서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는 우리가 절룩거리면서 걷기도 하고 뭐 목발을 짚거나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협착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신경과 그리고 그 신경가지, 신경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동시에 압박을 하게 되면 혈류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걷다 쉬다를 반복하게 되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굳이 아프지 않더라도 엉덩이, 다리 저림이 있을 때에도 척추 질환을 좀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허리는 수술을 하면 장애가 생기나요? 조금 극단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허리 수술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에 많아서 네. 이런 질문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내용 중에 이제 허절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 예. 네, 허리 디스크 네.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허절 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예, 인터넷에 사자성어가 검색해보니까 나왔어요. 나오는데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수술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하지 말자라는 네. 게 많이 나와 있는 말인데요. 네네. 대부분의 이제 허리 질환은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되게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보존적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보통 많이 좋아지시는데 네. 이런 치료로 충분치 않은 경우에 다음 단계로 해보는 뭐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 수술과 같은 이런 좀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계속 심하거나 아니면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또 대소변에 장애가 오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네. 이때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인대도 제거하고 또 나사못을 통해서 고정을 하는 유압수술을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분리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소위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디스크가 누르고 있다라고 하면 디스크만 해결해 주면 될 테고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협착이 생긴 경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대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든지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라고 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뭐 의학 기술이 많이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수술하던 증상들도 그 전 단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이 많이 나왔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궁금증 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사를 맞는데 계속 맞아도 될까요? 사실 이게 어떤 주사를 맞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스테로이드인지 아닌지 맞습니다. 주사를 계속 맞아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우선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아도 되느냐 이 질문에는 이제 맞습니다도 되고 안 됩니다도 맞는 답입니다. 네. 이제 되게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외래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시행하는 주사 치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신경 차단술 그리고 근막 통점 주사, 프로놀 주사 이런 주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주사를 치료할 때 주사 치료를 할 때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여쭤보신 분들이 흔히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냥 주사 치료 하나보다라고 주사 맞고 계신데 네.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 가장 많이 흔히 시행하는 주사 치료 방법이고 이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약물은 강한 소염작용을 일으켜서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하는 좋은 약물은 맞는데요. 하지만 이 약물을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주사 치료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기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이 스테로이드가 너무 과하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는 대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뭐 1주나 2주 정도 간격을 두고서 3회 정도, 3, 4회 정도 치료해보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신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만일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내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운동선수들 스테로이드 금지 약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오. 우리가 이제 PDRN이라고 하는 성분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DNA 주사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이제 각종 성장 인자 및 여러 세포의 분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그런 작용을 좀 일으킵니다. 더불어서 조직을 좀 재생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혈관 생성을 유도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한 이 주사는 사실 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특히 수술을 할 수 없고 또는 수술을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떤 주사를 맞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 보여주세요. 허리는 수술을 해야 할 때 꼭 절개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개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허리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피부에 있는 피부를 절개를 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근육을 박리를 해서 네. 이렇게 모형해 보이는 이런 뼈가 다 드러나게 해야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내시경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네. 피부, 이 겉 피부에만 아주 조그맣게 칼집을 내고 네. 이런 통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사이를 결을 통해서 쭉 들어가서 목적지에 도달을 한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을 치료해주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네네.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깊은 곳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근육, 인대, 관절을 다 이제 손상을 좀 주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일반적인 우리 수술의 기존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통을 이 안에 딱 집어넣고 이 속에서 우리가 디스크만 해결해 줄 수 있고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신경 뒤를 누르고 있는 이 인대를, 황색 인대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 목적지까지 관을 넣어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속에서 내시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개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회복이 빠릅니다. 치료 시간도 짧은 편이고요. 네. 또한 이제 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취에 대한 부담이 있으세요. 전신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위 마취 또는 부분 마취 이런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입원 기간이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퇴원이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 수술한다고 해서 절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전화 주실 곳은 서울입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궁금증 화면으로 또 만나보시죠. 시술과 수술을 받고 재발했을 때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치료해서 다 나오면 좋은데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거든요. 재발했을 때도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했던 부위가 이제 동일한 부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병변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루트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네.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도 뭐 직선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있듯이요. 네. 역시 디스크를 제거를 했는데 만일 그 디스크를 제거한 부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또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를 고려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되게 보존적 치료라든지 이런 신경성형수가 같은 좀 작은 치료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또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어서 전신마취에 부담이 있는 경우, 나사목고정술은 원치 않는 경우 해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난치성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 여기에 재발성 디스크 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경우에 재발했을 경우 했던 자리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유착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치료하지 않은 다른 길로 진입을 하게 되면 또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활동량이 아주 많아서 척추 구조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내시경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고려 대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닌 허리 통증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허리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나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치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다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상담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70대 남성분이고요. 젊었을 때부터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이제 협착증까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젊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치료가 좀 시급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디스크가 이제 퇴행성 반화가 와서 자꾸 노화가 되면 디스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부에 있는 이 뼈 부분에 가시뼈라고 말하는 울퉁불퉁한 조직이 또 형성이 됩니다. 결국 이 뼈가 자꾸 자라면서 뒤쪽으로 있는 인대를 또 압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협착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뭐 주사 치료라든지 또 간단한 시술을 해보기도 하고요. 만일 증상 자체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겉다시다를 반복하는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신호가 계속 있다라고 하시면 네. 이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신경 압박이 정말 심한 건지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협착증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체크해 보시고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참지 마시고 꼭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접수 상황도 살펴볼게요. 이분은 30대 여성분이고요. 출산을 하고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주사를 맞아도 낫지를 않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네. 이제 이런 출산을 경험하면서 허리 통증을 겪거든요. 주사 치료 효과가 없을 때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제 출산, 결국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결국 체중이 늘어났을 때 허리에 받는 부담이 커지고 네. 이로 인해서 특히 디스크가 이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는 사실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는 약이 뭐 타이레놀과 같은 아주 안전한 약 이외에는 다른 치료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보통 디스크가 있는 분들, 임신을 특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임신하시기 전에 디스크 상태가 정말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아, 거기에 맞춰서 만약 정말 치료를 하셔야 될 상황이면 네. 치료 이후에 사실 임신을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안내 드리기도 해요. 그렇죠. 임신 중에는 네. 치료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출산을 하시고 나서 디스크가 그래도 비교적 증상이 괜찮으셨는데 출산 이후에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 이분들 주사 치료를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신경 압박이 계속 심해서 아프신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단계의 뭐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정말 파열돼서 흘러나와서 계속 아프신 거면 제거도 고려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치료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 중, 임신 전 관리를 충분히 잘 하셔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또 전화 접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의 사연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주사만 맞고 있는데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나도 다른 치료가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실 그 주사 치료 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당 수치를 올리기도 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당 조절이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 치료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시는데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슨 수술을 못하거나 아니면 시술을 못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만약 지속되신다라고 하면 당뇨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 주치의와 상의도 해보시고 또 내과 선생님과도 또 협조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 네. 예, 병원에서 충분하게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당뇨가 있지만 또 시술과 수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허리 통증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70대 여성분이네요. 이 70대 여성분 이제 우리 보통 나이가 드시면 협착증만 있거나 또는 뭐 디스크만 있거나 이러기보다는요. 협착증이 있으면서 디스크도 동반돼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었고 오른쪽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이 저렸어요. 근데 한 2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심해지셔서 서서 걷지 못하고 사실 어머나. 외출을 못 하셨다고 해요. 좀 집에서 거의 심해지셨네요. 그렇죠. 집에서 거의 뭐 기어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사 치료를 3번 정도 받아보셨는데 한 3, 4일 정도 좀 괜찮으시다가 다시 반복되셔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른쪽 발목하고 발가락 쪽으로 힘이 빠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요.
MRI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신경관이 쭉 미끈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요추 3번과 4번 마디에 디스크가 터져 있으면서 네. 협착도 같이 있는 이런 모양새였고요. 아이고. 아랫마디에도 역시 또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3, 4번 마디의 이 단면을 가로 단면을 보시면 파열되어 있는 이 디스크 덩어리가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이 후관절, 이 뼈입니다. 뼈와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황색 인대, 이 인대가 두꺼워져서 앞뒤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지시는 이런 상황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분께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PSLD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내시경을 집어넣고 위에 있던 이 황색인대를 제거해주고 나면 이렇게 이제 신경이 보입니다.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이 신경 가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제 수술 기구를 넣어서 디스크를 잘 제거하고 디스크 막을 성형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치료한 이후에 신경 주변으로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대 여성분이었고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함께 있었는데 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60대 환자시거든요. 이분은 내원 당시에 상태가 좀 어떠셨나요? 네. 이분도 다리 힘이 빠지셔 오셨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가 이제 같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치료 자체는 한두 달 전부터 타병원에서 허리가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한 15일 전부터 왼쪽 허벅지, 종아리, 발등이 저리고 왼쪽 발목하고 발가락으로 힘이 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서 결국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절룩거리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주사 치료를 한 달 이상 받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약간 호전되다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증상이 전혀 호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셨고요. MRI에서는 이 디스크가 요추 4번 마디와 5번 마디 사이에서 이렇게 파열이 됐는데 이 디스크가 아래로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죠. 마치 겨드랑이에 신경 가지가 딱 껴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협착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색인대를 제거하고요. 이렇게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가 이 신경 가지 바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아래쪽으로 많이 흘러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기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마치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내듯이 네.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신경막을 열성형을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주변의 공간이 넓어져 있고 편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1시간 내외로 치료를 하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간단한 경우는 또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두 번째 사례 역시 협착증과 디스크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례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을 해 주시고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보실 사례도 역시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있었던 그런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50대 네. 여성분이신데요. 협착과 디스크 역시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50대시면 굉장히 네, 젊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협착증이 사실 이제 좀 시작되는 시점이 40대에서 50대 정도거든요. 그렇군요. 조금 빨리 오시는 경우인데요. 5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고 양쪽 종아리가 저리셨어요. 근데 이분은 허리를 숙일 때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픕니다. 이 증상이 디스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숙일 때 불편한 증상, 그리고 협착증에 의한 걸을 때 불편한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그러네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 주사 치료를 한 4, 5일 정도 시행해봤고요. 근데 계속 증상이 지속되셔서 결국 MRI 상에서 보신 이 4, 5번 마디에 있는 신경 압박, 디스크가 앞쪽에서 누르고 있고 뒤쪽에서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돌출돼서 이렇게 신경을 좀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경 줄기를 보는, 이 물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길이 잘 내려가야 되는데 위쪽에도 조금 좁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네. 아래쪽이 이제 끊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신경 압박이 심하셨던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분께는 이제 협착과 디스크를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황색인대를 걷어내고 나서 신경 아래쪽 이 바닥에 있는 디스크를 이분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제거하지 않고 그 디스크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열성형을 해주면 디스크가 좀 쪼그라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료를 잘 마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역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반된 사례들 계속해서 만나보고 계신데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50대 여성분이고요. 오늘 주로 이제 여성분들 사례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예.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2년 전부터 이제 허리 그리고 양쪽 골반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다리 저림도 좀 있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설거지할 때 한 10분 이상 서 있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되게 이제 협착증 있는 분들 서 계실 때, 걸을 때 증상이 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설거지할 때 오래 못 서 있겠다, 팔꿈치를 대거나 허리를 숙여야겠다 이렇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협착증에 대한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 증상이 지속되시면 병원 치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1년 전에 이제 타병원에서 신경소년술을 받아보셨어요. 네. 한동안 좀 괜찮으셨는데 2개월 정도 후부터는 다시 아파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재발하신 거네요. 결국 MRI 상에서 보면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 있고 뒤쪽으로는 인대가 두꺼워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요. 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이 디스크가 넓게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뒤쪽으로는 이 황색 인대가 아주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이 관절, 뼈가 좀 자라 있고 원래 공간 자체가 좀 좁으신 편이어서 협착 증상을 좀 더 심하게 느낀 이런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해서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분은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환자처럼 열 성형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디스크를 수축시켜 놨는데요. 이렇게 디스크 볼륨 자체도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할 때 보셨던 이 내시경 사진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디스크가 솟아나 있습니다. 이 디스크에 열을 가하면 이렇게 아래에서 보신 것처럼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달라진 모습까지 비교해 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공성주 원장과 함께 참을 경우에 이제 더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 나는 좀 나이가 있어서 수술이 어려울 것 같은데 수술 말고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 다 좋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의 사례고요. 전방전이증이라고 이거 조금 네. 질병 이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그렇죠. 예. 척추 전방전이증 협착증의 일종인데요. 척추뼈가 원래는 위, 아래 마디, 인접해 있는 마디가 선을 그어보면 줄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허리를 숙일 때 또는 뒤로 젖힐 때 이 줄이 간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마디 척추뼈에 비해서 윗마디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된 경우, 이걸 우리가 전방, 앞으로 전위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방전이가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척추 신경관이요. 보시는 것처럼 터널처럼 돼 있습니다. 이 관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겹치는 부위가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안 맞게 되면 단면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쵸. 자연적으로 협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60대 여성분의 경우도 3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 양쪽 허벅지 종아리가 저리고요. 네. 10분 정도 걸으면 이제 앉을 곳을 계속 찾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입니다. 주사 치료를 1년에 10회 이상 받으셨는데 네. 5일 정도 괜찮다가 다시 아파요. 그래서 MRI를 보시면 이분도 역시 디스크가 일부 돌출되어 있지만 이 4번 뼈와 5번 뼈 마디에 이 줄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서 신경 공간이 좁아져서 눌리는. 협착이 되고요. 네. 역시 신경 줄기를 보는 MRI 상에서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범위하게 감압을 하고 나사못을 고정하는 유압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요, 이제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 정도의 이 흔들림이 좀 비교적 약한 작은 경우에는요.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술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의 경우에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두꺼워져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고 관절이 커져 있는 부분을 감압을 잘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주변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60대 여성분의 사례였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서 협착이 와서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좀 이런 치료가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머님들 설거지 하실 때 이제 사례들 보니까 설거지 할 때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설거지 하실 때 자세가 어떠신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설거지 할 때 똑바로 서 계셔서 설거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싱크대 높이가 약간 이렇게 그렇죠. 안 맞죠. 그렇죠. 특히 옛날에는 우리 신장이 좀 작았기 때문에 또 낮을 텐데 요즘엔 키 크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를 숙이게 되면 좀 더 불편하실 텐데 이 숙이는 자세가 편하다, 펴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협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신경 공간이 허리를 숙일 땐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팔꿈치에 대기도 하고요. 근데 똑바로 서면 신경 공간이 좀 좁아집니다. 협착 있는 분들 압박이 되니까요. 자꾸 쉬고 싶으신 거, 또 허리를 숙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혹시 협착증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시죠?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46년생입니다. 아유, 근데 목소리가 엄청 젊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예, 허리가. 네. 그전에는 좀 더 못 걸어가서 그냥 아프고 그랬는데. 네. 보온처에서 약을 갖다 먹고 신경과에서 약을 갖다 먹으니까 한 4알 정도 되대요. 네. 그런데 허리는 통증은 좀 그런데 허리가 굽어져 버려요.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어지세요? 네. 굽어져 버리니까 네. 이제 제가 변비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과를 갔더니 허리 굽어진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허리가 굽어지게 되면 소위 허리를 펴고 싶은데 안 펴지세요? 네? 허리를 펴고 걷고 싶으신데 아프셔서 자꾸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시는 건가요? 아파서 그래 자동적으로 지가 굽어져 버려요. 그러세요. 네, 어머님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구조 자체가 척추가 앞으로, 소위 이제 척추가 뒤로 변화가 생기면서 앞으로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래서 네. 주치 원장이 허리 수술을 하면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네. 지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이 막 심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들으셨다는 건가요? 잘 안 들려 조금. 네, 어머님 이제 이게 수술을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만일 MRI를 찍어봤는데 신경 압박이 심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신경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눌려서 아프신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일 신경 압박이 심한 건 아니고 구조만 바뀌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어떤 재활을 통해서 치료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MRI 검사를 해보시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검사를 먼저 좀 해보십시오. 네. 자,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질병이든 이제 진단을 내리기 전에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설거지할 때 자세히 이야기했었거든요. 다음 분도 좀 살펴볼게요. 사례 60대 여성분이고요. 이분도 역시 전방 전이증을 앓고 계셨네요. 네. 혹시 평소에 자세가 좋지 않으면 이 전방 전이증이 올 확률이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안 좋은 자세는 모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척추 관절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약해져서 좀 흔들림이 생기는 건데요. 네. 허리를 많이 숙였다 폈다를 많이 할수록 아무래도 기계에도 수명이 있듯이 척추에도 수명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이 60대 여성분은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가 저림이 있었고요. 근데 1년 전부터 증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또 여러 번 받아보셨는데 호전 기간이 짧아지고 이분 10분 이상 걷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는 주사 치료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전방전이증이 있으니까 야사못을 이용한 유압수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MRI를 보니까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증이 있는데 전방전이증이 있어요. 아랫마디는 디스크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가로 단면을 보시면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고 신경 줄기를 보는 마이엘러 MRI 상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끊어져 있습니다. 네,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척추 유압수를 하는 방법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가장 큰 치료가 아닌 최소한의 치료로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게 환자분도 원하는 바이고 의사도 원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 이제 전방전이증 이제 단계가 1단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요. 이 좁아져 있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황색인대를 잘 제거해주고 디스크 주변을 잘 정리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관절을 많이 깎아내지 않기 때문에 거의 깎아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척추의 불안정성이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0세예요. 60세시고요. 네.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공성조 원장님께 증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저희 허리가 디스크로 해가지고 MRI 찍었는데, 네. 디스크라고 엄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앉아있다가, 네. 한참 앉아있다 일어나면은, 네. 뒤쪽 다리가 땡기고, 한참 동안 걷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불편하신지가요? 지금 거기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그 사이에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치료받은 적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가가지고 그 주사 맞은 적은 한 번 있어요. 근데 네.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안 맞았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 걷는 동안에는 어떠세요? 걷는 거는 이제 뒷다리가 자꾸 땡기고 아프죠. 네. 네. 결국 이제 신경 압박이 지속이 되면 이제 자세가 불편해지시고 일상생활하는 게 이제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시는데요. 그 디스크가 이제 나와서 신경을 누른다고 얘기 들으셨을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아니면 뭐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었나요? 그런 얘기는 안 듣고요. 그냥 네. 디스크만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한두 번 이제 원래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마디를 확인해서 주사를 놔드려 보는데요. 이 주사 치료로서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 째고 수술해서 막 끄집어내거나 이러지 않고요. 뭐 제거를 하거나 또는 긁어내거나 할 때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작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통증이 지속되신다라고 하시면
수술 그리고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시술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장 작은 치료부터 진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상담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저희 공성조 원장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저희 만나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사례 또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자, 이번은 60대 남성분이고요. 수술을 예전에 받으셨고 이후에 재발하신 경우네요. 이분은 이제 40년 전에, 45년 정도 전에 본인이 이제 대학생 때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받으셨대요. 예. 근데 6, 7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이제 심해지고 5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태가 되셨어요. 주사 치료를 꽤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으셨는데 호전이 안 됐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예전에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파열돼서 수술했던 흔적들이 있고 네. 사실상 디스크가 거의 내려앉아서 두 마디가 유압된 것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그 한 마디 위에 있는 3, 4번 마디에 이렇게 협착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인대가 아주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 관절도 커져 있고요. 마이엘로 MRI 상에서도 신경이 아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이제 치료를 했던 마디가 다시 재발한 건 아니고요. 치료한 마디가 유압수를 마취 한 것처럼 붙어 있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마디가 힘을 많이 받아서 인접 마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협착이 온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이렇게 좁아져 있던 인대를 싹 제거해주고 나면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던 이 신경이요. 이렇게 펴집니다. 공간이 그러네요. 넓어져 있고 예. 네, 환자분 이제 5분 이상 걷는 게 아니라 산보도 충분히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신경감압술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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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네,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예, TV 예.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요. 예, 낮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원장님께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어떻게 불편하신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0입니다. 네, 어머님 예. 목소리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네, 허리가 어떻게 제가 불편하실까요? 3번, 4번, 5번이 협착증이 있다고 했고, 네, 되게 심하게 아프면 이제 재통의원 가서 주사를 뭐 한 10대, 12대, 뭐 심할 때는 뭐 그보다 더 많이 맞고 이러면은 네. 또 한참은 좀 괜찮고, 네, 또 뭐 서가지고 뭘 한다든지 뭐 일을 좀 하고 나면은 또 그렇게 아프고, 한 5, 6년 전에 그때 그 꼬리뼈 골절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 거의 그 벌써 5, 6년 전이니까 그게 붙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지금도 뭐 차를 좀 탄다든지 조금 네. 일을 한다든지 하면 그 꼬리뼈 거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 파스를 거의 매일 붙여놓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재통의원에서는 그게 네. 이제 붓기는 붙어도 네. 이게 이제 그 뭐 이게 체중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쪽이 네.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최근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한 어느 예. 정도 기간 동안 괜찮으세요? 주사를 이제 되게 심하면은 이쪽 옆으로 이제 꼬리뼈 네. 그어도 너무 아프다 그러면 꼬리뼈까지 해가지고 한 12대씩 네. 뭐 이렇게 막 맞고 나면은 네. 좀 편히 있으면은 조금 한 달, 2달 가고 네. 안 그러면은 뭐 서가지고 좀 일을 뭐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또 네. 아파가 급해가 또 이제 가서 또 주사를 맞고 네. 예 맞고 오면은 또 좀 괜찮으시고요. 한참은 좀 네. 괜찮으니까 네. 어머님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협착이 아주 심할 수도 있고 좀 중등도로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신경 압박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주사 치료를 받으셨더니 이 통증이 좀 줄어드는 양상이거든요. 치료 효과가 한 달 이상 만약 쭉 유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우리가 주사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또 기간을 늘려가면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사 치료를 매달 그럼 할 수 있느냐.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뭐 한 3-4번 정도 하고 나서는 좀 한 6개월이든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 중간중간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는 방법인데 그 꼬리뼈 쪽 아프시다고 하셨던 게 골절이 생기고 나서 뼈가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내려앉거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하지만 충격을 받고 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디스크 협착 이런 것들이 무증상으로 있다가도요.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우리 그 트리거 이펙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방아쇠 작용인 거예요. 이게 작용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 딱 뭔가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아픈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만약에 주사 치료를 받고도 이게 좀 반복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MRI를 찍어 보셨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만약에 찍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한번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실제 신경 압박이 좀 정말 많이 심한 상태인지 아니면 봤더니 그렇게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될 사항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MRI 전문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사례 하나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남성분인데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하셨대요. 굉장히 좀 급작스러운 경우네요. 그렇죠. 예. 네, 이분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하고 왼쪽 허벅지 종아리 통증, 저림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해서 주사 맞고 조금 나았는데 또 네. 응급실 또 가신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제는 호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또 받아보셨는데 네. 점점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호전이 안 되고요. 수술이 필요하다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환자가 수술은 절대 못하겠다라고 일단 돌아가셨었는데 집에 가셨다가 이제 3일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구급차를 통해서 네. 내원하셨습니다. MRI를 봤더니 이렇게 이제 요추 5번과 천출번 마디 사이에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됐는데 그러네요. 이 디스크가 흘러 내려가면서 이렇게 신경 가지 쪽, 신경관과 척수와 이 신경 가지 사이에 디스크가 껴 있는 상태예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셨고요. 이분은 앉거나 자세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네. 결국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연필심만한 통을 이렇게 쑥 집어넣고요. 그 안에서 이 디스크를 끄집어냅니다. 그런 다음 디스크가 터진 서민윤이라고 하는 바깥쪽 막을 열성형을 잘 가해주면 이렇게 네. 이쁘게 이제 신경 가지가 척추관이 잘 보이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치료를 좀 작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치료가 잘 된 것 같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는 제거술, 성형술 방법이 다양한 만큼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가 중요하고요. 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공성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디스크 협착 다 수술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모두 다 똑같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예. 우리가 이 진단을 받으면 다 수술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치료부터 해볼 수 있고 그게 안 됐을 때 또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병변 부위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혹시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병원 너무 키우지 마시고요. 네. 결국 정말 아까 보셨던 구급차를 타고 오실 정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제거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 그 전에 먼저 확인해서 좀 작게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술 안 하면 좋죠.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이 만사 오케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